예, 반갑습니다. 언어지능연구 그룹을 맡고 있는 김영규입니다.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시죠? 그 전에 많은 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애트리 AI 오픈 API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실상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물론 언론 홍보도 한번 했고, 이 서비스를 저희가, 다시 얘기하는 지금 이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오픈하는 이 자리가 사실 공식적으로 처음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추진 개요를 설명드리고 AI 오픈 API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AI 오픈 API 플랫폼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지금 엑소브레인에서 개발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 기술들을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 설명드리고 끝날 때 지금 이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한 실무 책임자가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나와서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시연도 보여드리고 이 API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상규 본부장님께서도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AI가 완전히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 AI 플랫폼에 대해서 거의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 애트리에서는 AI 오픈 API 플랫폼을 공개를 하고 다양한 산업체나 스타트업 그리고 개인에게 이렇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영상 이해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응용 제품이나 서비스를 손쉽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환경 또는 도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픈 API 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대비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외부로부터 애트리가 AI 기술을 개발한 것도 알고 있고 뭐 언론에도 발표 나는데 좀 뭐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써볼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테스트라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술을 저희가 써볼 수 있게끔 하는 데는 나름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아무튼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벽들을 없애고 정부 R&D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이 원천 기술들을 저희가 공개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학교, 개인 개발자들이 다양한 AI 서비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이 AI 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픈한다고 했지만은 인공지능이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 광범위한 모든 인공지능 기술을 저희가 뭐 다 다룰 수도 없고 오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애트리 지능정보연구본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언어지능, 그 다음에 음성지능, 시각지능을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그래도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하는 내용과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언어, 음성, 시각, 빅데이터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엑소브레인 한국어 분석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오픈을 하고 지금 한창 작업 중입니다. 지금 내부에서 작업 중인데 11월 말에 음성 처리 API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화 처리 영상 빅데이터로 점차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이 기술은 오픈 API 플랫폼 형태로 지원하고 데이터는 아마 서명을 받게 돼 있을 겁니다. 서명을 받으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파일 형태로 배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실과 오해.
이 오픈 API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질문도 많이 받고 우려를 많이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서 오픈하는 API는 요소 기술입니다. 핵심 요소 기술이고 다양한 응용이나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통된 요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혹자는 이 오픈 API만 쓰면 그냥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하고 다 똑똑해지는 그런 완성된 제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이 요소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오픈 API 플랫폼 서비스를 무제한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대답은 아니고요. 이 플랫폼 서비스를 오픈하는 목적은 그 AI 관련해서 아이디어도 있고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 기술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받아서 시제품을 만들고 그 시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테스트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제품 단계까지 하루 사용 제한량을 걸어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 관련된 전문 업체에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생태계를 저희가 무제한으로 공급하면서 이렇게 흩어릴 생각은 없고요. 단지 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나 제품,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렇게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쉽게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AI 오픈 API 플랫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AI 오픈 API 플랫폼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뭐 진행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작년 말부터 과기정통부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같이 과기정통부 지원을 받아서 니아 주관하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능정보 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보면 그 일반 상식 특허 법률, 아까 데이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일반 상식 특허 법률, AI에서 AI 서비스에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그런 지식 베이스를 만드는 게 큰 또 주요한 과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 제공이라고 해서 이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정부의 지능정보 R&D 기술 결과물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게 이 두 번째 또 세부 목표인데 여기에 저희가 애트리가 참여기관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API를 오픈하게 됐고요. 사실은 저희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픈해서 괜히 욕 들어먹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은 길은 멀지만은 한 걸음 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격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www.etri.re.kr/AI-open이라고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오픈되는 API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모라고 해서 실제로 원래는 API가 프로그램에서 호출해서 결과값을 받는데 이 안에서 바로 이제 텍스트를 넣어서 실제로 예비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도 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마지막 발표 끝날 때쯤 다시 그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오픈하는 그 API와 데이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언어 처리 분야, 요 엑소브레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 처리 분야에 크게 그 세부 기술로 보면 한국어 언어 분석, 그 다음에 한국어 어휘 관계 분석, 그 다음에 한국어 질문 분석, 요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오픈을 하고요. 한국어 언어 분석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 개체명 인식, 동어미 이어 분석, 다이어 분석, 어휘종 구조 분석, 의미역 인식 이렇게 6가지 API를 제공합니다. 사실 이쪽 분야, 자연어 처리 분야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요. 그 언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휘를 이해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저희가 6종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어 어휘 관계 분석이라고 해서 그 영어권에서는 워드넷이라고 있을 겁니다. 워드넷이 잘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국내에 있는 뭐 울산대, 부산대 이런 어휘망을 다 통합한 전체 어휘망 기반의 어휘 관계 분석하는 API를 4종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어휘 간의 유사도 분석, 그 다음에 이 어휘의 정보, 그 다음에 동음, 이어, 다이어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API입니다. 그리고 그 엑소브레인 기술에서 질문 분석할 때 사용했던 그 한국어 질문 분석 그 API도 공개를 하고 이 API는 질의응답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1월 말에 오픈할 예정인 음성 처리 분야는 음성인식 기술하고 외국어 교육 쪽 이 두 파트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는 한국어, 영어, 음성인식 API를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원어민의 발음하고 내 발음이 얼마나 유사한가 요거를 점수화해서 그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영어 발음 평가 관련 API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아직은 좀 작지만은 데이터도 기계학습용 데이터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공 형식은 오픈 API의 대표적인 웹 서비스 방식인 REST를 사용하고 이 REST를 사용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서버 기반이든 모바일 기반이든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 방식은 뭐 뒤에 시연할 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서비스 키를 발급을 받아서 그것을 콜하시면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일 제한 사용량은 언어 처리 같은 경우에 그 각 API당 5,000건 그리고 총 3만 건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에게 컨택을 해주시면 이 관련된 전문 업체를 소개를 해드리든 아니면 기술 이전 절차를 밟든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는 뒤쪽에서 또 설명하기가 넘어가겠습니다. 언어 분석 A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관계 분석 API, 질문 분석 API, 그 다음에 음성 인식 API는 11월 말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말뭉치를 이제 신청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플랫폼 서비스를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그 한국어 분석 관련 엑소브레인에서 개발했던 그 와이저 NLU라고 해서 한국어 분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핵심 기술입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엑소브레인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엑소브레인 기술의 핵심 기술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 일단 분석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정답 후보를 추론하고 최적 정답을 추론하는 자연어 질의응답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이거를 답을 하려면 지식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고 그 언어를 다 분석해서 이게 그 관련된 그 관계까지 다 추출해서 지식화가 돼야 되는데 이 지식화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그 백과사전이든 뭐 그 다양한 문서들로부터 분석을 해서 이거를 지식화를 합니다. 이 지식화를 하는데 가장 핵심 기술이 이 자연어 이해 기술입니다. 이 자연어 이해 기술로 이렇게 분석해서 지식화를 했기 때문에 그 엑소브레인이 그 작년에 장학 퀴즈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말이 뭔가를 이해하고 이 말에 대한 정답을 지식 베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공개하는 API가 요 자연어 이해의 핵심 기술들을 모듈별로 API화해서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죠. 자연어 처리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능화가 돼야 되잖아요. 지능화가 되려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걸 토커나이제이션하고 그 단어가
어떤 품사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는 기술이 자연어휘 이해 기술이고요. 이 형태소 분석이라는 것은 이 어휘들이 명사인지 용언인지 동사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체명 인식은 인명인지 지명인지 기관인지 요거를 15개 대분류와 그리고 146개 세분류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합니다. 개체명 인식이 또 중요한 이유는 요즘 인공지능 개인 비서 뭐 이런 정보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개체명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객체를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개체명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어휘에 대해서 동어, 미어, 그 다음에 다이어 이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 세 가지 종류를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이용하면 실제 들어오는 텍스트에 대해서 어휘에 대해서는 뭔가 컴퓨터가 이해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학위 받으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발표했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국문학과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분석하는 게 가장 어떤 서비스를 하든 간에 이 밑단에서 이 분석이 안 이루어지면 뭐 이해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처리를 하는 게 불가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 구문 분석은 이제 단어를 이해했으면 이것들을 이어서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 문장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을 쓰지만 한국어가 가장 중의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간단한 문장도 상당히 어려운 중의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쁜 꽃을 보았다 이러는데 뭐 사람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컴퓨터가 이걸 처리하면 내가 예쁜지 꽃이 예쁜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이 들어오는 문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보를 있는지 정확하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의존 구문 분석이고 이것도 API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문 분석이 되면 이 각각의 노드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논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논항들이 의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동작주가 되는지, 아니면 수혜주가 되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원천이 되는지 이런 의미역까지 파악하는 이 기술까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엑스브레인 과제가 제가 알기로 한 10몇만 건의 도서와 백과사전을 다 분석해서 지식화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장들을 이와 같이 형태소 분석, 개식하고 의미를 해소하고 이거를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서부터 지식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뽑아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을 했고 이런 각각 하나하나 기술은 이런 질의응답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서비스에 제가 알기로는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API를 키를 발급받으시고 프로그램에서 콜을 하면 이 문장을 이렇게 던져주시면 이렇게 문장을 던져주시면 형태소 분석 결과를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의미 코드를 부여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반응을 합니다. 여기도 예를 하나 드는데 한국전자가 저는 뭐 전자 뭐 이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어깨 붙임이 있습니다. 그게 동음 이어를 나타내거든요. 같은 음이지만은 다 다른 의미입니다. 그 6번째가 전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음전화를 가지는 원자핵을 주는 도는 소립자의 하나.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 이거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요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개체명에 대해서 하고 그 개체명이 이게 조직인지 아니면 일단 뭐 시간인지 뭐 이런 개체명 태그까지 부여해서 결과값을 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구문 트리를 숫자를 이렇게 노드로 트리로 연결해 보면 이 트리 형태가 나옵니다. 요런 의미역 결과까지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지금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뭐 명사 이런 모든 태그들은 저희가 정보통신 단체 표준의 태그셋을 이렇게 표준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것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태그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 태그들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언어 처리하는 분야에서도 이 형태소 태그도 이렇게 뭐라고 하나 표준화하는 게 다들 일치가 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하고 있지만은 일단 저희는 요 표준대로 이렇게 태그를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체명도 뭐 이런 태그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어국립원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의미를 저희가 뭐 이거는 무슨 의미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어깨번호 그 번호에 따라서 저희가 그 문장 문맥을 봐서 파악을 해서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존 구문 분석도 트리 관련된 이런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의미역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뒤에 좀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 키를 발급받아서 문장을 이렇게 그 요 서버에다가 던져주시면 그 결과값들을 원하는 결과값들을 반환하는 그런 형태로 API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준비하면서 하나 더 준비한 게 이 아까 어휘 개념망이라고 해서 그 울산대 유인이라는 어휘 개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코렉스라는 개념망이 있고 이 두 개념망하고 그다음 위키피디아 그다음에 유의어 반의어 이런 어휘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통합된 개념망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어떤 단어를 넘어가게.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그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풀이를 가지고 아니면 이 단어의 의미는 다른 단어하고 유사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API 설명은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이제 시연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엑소브레인 핵심 기술을 지금 11종 이렇게 오픈했지만은 저희가 원래는 올해 그 음성 처리나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음성 처리 관련해서 계획이 없었는데 사실 언어 처리뿐만이 아니라 음성 인식 API도 공개를 하게 되면 훨씬 사용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성 대화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음성 인식되고 분석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일단은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 시각, 그 다음에 그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영상 이해 관련된 API들을 공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쪽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뒤에 있구나. 각 그 지능별로 보시면 엑소브레인은 뭐 공개를 했지만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그 위키피디아 QA API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위키피디아 QA API는 그 장학 퀴즈 문제 풀 때 썼던 그 QA API를 저희가 내년 2018년도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 음성 쪽은 음성 인식 관련된 학습 데이터가 많은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2002년도부터 꾸준히 구축이 됐습니다. 음성 관련해서는 표준형 공통 음성 DB, 그다음에 국가 지식 DB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유료라고 하네요. 그 구축 비용이 한 2%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배포하기 위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 정도만 받고 아마 평균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한국어, 영어 이렇게 오픈을 하지만은 내년에는 중국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불어, 독어, 러시아 해서 총 8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게끔 대화 처리 플랫폼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영상 쪽도 앞쪽에서 이제 설명이 됐는데요. 영상 관련해서는 그 명사 이해 학습 데이터하고 동사 인식 검증 데이터를 그 데이터 쪽에서 그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 영상 데이터는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저작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원 저작자의 공유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인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내년에 그 딥뷰 과제에서 놓은 결과물로서 2018년도에는 명사 이해를 위한 API,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동사 이해를 위한 API. 이 명사 이해, 동사 이해 이게 뭐지 이러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 장면 중에서 뭐 이게 사람인지 자전거인지 무슨 건물인지 이거를 인식하는 게 명사 이해고요. 동사 이해는 이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지 아니면 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뭐 점프를 하는지 이런 동작에 관련된 것을 이해하는 그게 동사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이해 쪽도 내년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그 가상인구 데이터, 그다음에 복지 데이터, 그리고 교통 데이터 관련해서 저희 그 빅데이터 과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예측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그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API 오픈도 인구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교통 예측 뭐 이런 관련된 빅데이터 관련된 그 오픈 API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사실 욕심 같아서는 영상, 뭐 빅데이터 다 통합적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또 그 개발하는 또 사이클 주기가 틀리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점차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과기정통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트리 이 결과물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좋은 결과물도 이렇게 좀 확장을 하자는 그런 얘기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저희가 기존에 이 관련된 전문업체들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그 지장을 안 받게끔 이쪽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제품 단계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저희의 역할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고요. 바로 시연 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어지능연구소 임수정입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연은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이 서비스를 쓴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를 그냥 길라잡이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여기 오픈 API 사용 신청을 누르셔서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억세스 키를 발급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성함하고 속하는 그 조직 혹은 뭐 개인이면 개인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억세스 키를 받을 이메일 정보 정도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도 외부 API를 쓰다 보면 억세스 키가 한 막 10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까먹기 때문에 이쪽 신청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 그 이메일 같은 거를 집어넣으셔가지고 억세스 키 발급 받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들어가 보실 만한 것은 이 서비스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뭐 이 부분은 다른 사이트를 보시더라도 다 똑같이 뭐 이용 약관이라든가 서비스 운영 정책,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는데 그 운영 정책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용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뭐 1일 5천 건 정도로 지금 제한을 해서 전반적으로 3만 건 정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분석 한 번 이렇게 언어 분석 할 때 아주 긴, 그러니까 건수로 하니까 아주 긴 문장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서 일단 한 번 입력을 하실 때는 만 글자 이하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200자 원고지라고 생각할 때 한 50매 정도, 그래서 약간 짧은 스킬 정도 아마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오픈 API 현재 이러한 종류의 기술을 오픈했다는 걸 아까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만한 것은 그러면 그 기술들이 어떤 기술인지를 데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언어 분석하려는 그 문장을 집어넣어서 분석하기를 누르시면 실제로는 그 개발자를 위해서 이런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보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형태소 분석 기술, 동응이어 기술, 개체명 인식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알 수 있게 해드렸고요. 본문서가 약간 문장단이라서 조금 저희 하나에 집어넣기 힘들어서 이런 형태의 어떤 트리 형태로 보여드리고, 마찬가지로 의미역 인식 결과도 이런 테이블 형태로 보여드립니다. 어휘관계 분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이를테면 사과하고 배라는 단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이를테면 공통적으로 이제 과일이라는 부모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휘관계가 얼마나 유사한지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가지고 각각 쓰시는 분의 목적에 맞게 그걸 쓸 수 있도록 숫자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봤는데,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 돼 있고, 이것도 실제로 이제 사람이 보도록 시각화를 한 것이고, 개발자들이 보실 때는 이런 제이슨 형태로 넘겨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문 분석인데요. 요 이제 이 질문이 실제적으로 작년 엑소브레인에서 그 장학 퀴즈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석하기를 누르면 여기서는 실제로 여기 시각화로 보여드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묻는 분류가 단답형이다, 고전에 관한 것이다, 도서나 서적에 대한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아래에 있는 제이슨을 통해서 개발자분들은 분석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그래 좋아. 그런데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써야지라는 데 대한 부분이 이제 개발 가이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어 분석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이제 이 언어 분석 API에 대한 그 소개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소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준비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사용 신청을 해서 억세스 키를 받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좀 쓰시기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코드를 쓰면 여러분들이 발급된 억세스 키를 이용해서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예제 코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거는 건드리실 필요 없고, 억세스 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분석 같은 경우는 형태수 분석을 할 건지 개체명 인식기를 돌릴 건지에 따라서 이제 코드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해주시고, 실제로 이거 센텐스라는 부분에 분석할 텍스트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거를 돌리시면 그 동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을, 그러니까 예제 코드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코드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활용 예제라는 거는 그 분석기를 받아서 저희 안에 있는 그 데이터 구조를 서치해서 결과를 내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명사, 어떤 문서가 들어왔을 때 명사하고 동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5개를 뽑아서 본다. 이런 예제를 여기 이제 구현했으니까, 내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하려면 이 코드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모디파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발자분들한테 필요한 정보일 텐데, 파라미터들이 뭐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응답하기 위한 이런 분석 코드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태그들, 가장 중요한, 혹시라도 오류 코드가 나왔을 때 어떤 사유인지를 알 수 있는 코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건이라서 저희는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5,000건이 넘으면 5,000건에 해당하는 거를 넘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그 코드까지 다 있고요. 나머지 어휘관계 분석이나 질문 분석도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활용 예제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막 쓰시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시겠죠. 이제 FAQ라든가 저희 쪽 문의하기 혹은 공지사항을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막 전담해서 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바로바로 콜센터처럼 대응은 못 해드리겠지만, 이거 관련된 거는 바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건 이제 API에 가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데이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개된 만능치 목록,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조금 오프라인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서명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받으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오픈 API가 많이 쓰여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는 게 좀 좋은 사례로 이렇게 발표가 될 거로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언어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이것들을 잘 조합하면 그 레고처럼 저희가 전혀 생각도 못한 다양한 서비스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붐업이 되고 나름 그 AI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파이도 커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